가 주어, 가주어, 진주어에다가 seems가 동사. 근데 seems가 뭐뭐 하게 보이다 이거였죠. 맞다. 얘 이 seems 뒤에 seems가 뭐뭐 하게 보인다라고 해석된다는 건 주어가 보어하게 보이는 거라서 이 자리가 보어고 해석상으로는 뭐뭐 하게가 어울리는 해석이지만 부사처럼 해석되는 게 어울리는 해석이지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죠. 문법상. 그래서 이 자리가 ly가 들어가게끔 고쳐놓으면 틀린다. 오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to부터가 여기가 진짜 주어죠. 자, 그럼 뭐가 자연스러워 보이냐면, 그럼 이 말은 그거죠. 그냥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해 보인다. 뭐가? Describe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s. 특정한 환경 조건들을 as extreme이나 harsh이나 benign or stressful 이라는 표현, 이런 단어들로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뜻은 이제 극심한, 혹독한, 온화한,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뜻으로 나와 있죠,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이런 표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묘사하는데 이런 형용사를 쓰는 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들도. 이게 뭔 소린가는 더 내려가 봐야 알겠죠. It may seem 또 나왔죠? 이것은 또 뭐뭐하게 보이죠. obvious, 명백하게 보인대요. 뭐가? When conditions are extreme, 그 환경 조건이 극심할 때, 아주 힘들 때, extreme에 할 때 더 명확해 보인다고? 명확하게 보일지도 모른다고? 이러고 띵띵 들어갔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연 설명이라서 요 점 찍고 나면은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새로운 문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딱 끊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꼭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나옵니다. 단어만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ing만 나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앞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을 좀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땡땡 하고 써줘요. 보통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지금 문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midday heat of a desert. 사막의 한낮의 열기라든지 아니면 Antarctic winter. 이거 그 남극의 겨울의 그 추위. 미친 추위겠죠, 완전히. 그리고 Salinity of Great Salt Lake래요. 여기는 지금 이제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는 지금 여기 지역 이름입니다. 대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솔트 레이크만 봐도 염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염호. 그러니까 그 소금호수죠. 소금호수에 근데 셀리니티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 만한 단어는 아니죠. 물론 옆에 뜻은 나왔어요. 염도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도가 뭔지는 알죠? 얼마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 물에 녹아 있는가 그 정도죠. 자, 근데 요 단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없죠. 왜? 이미 사막의 열기나 겨울에 그 남극의 추위나 이미 얘기할 때 익스트림이랑 관계 있는 단어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익스트림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도 그뭐 되게 심한 뭔가 보지 뭐 하고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문장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형용사를 활용해서 환경 조건 같은 걸 묘사할 때 쓰는데 이런 용어들을 이런 형용사들을 쓰는데 특히나 이런 상황에 더 적절해 보인다는 거예요. 익스트림이라는 표현이 어떨 때 그 사막의 한낮 열기 미쳤죠. 영상 한 60도 70도 올라가죠. 보통 익어버리죠 사람이. 그리고 반대로 남극이야. 남극인데 심지어 겨울이야. 그러면 이제 보통 남극 여러분은 나중에 뭐 살다가 한 번쯤 갈 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남극에 정말 추운 시기에 추운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그 특수 이 방호 마스크를 안 쓰면 못 갑니다. 왜냐면 호흡을 하시면 폐가 다 얼어서 죽어요. 폐가 다 얼어버립니다. 숨을 쉴 때. 그 온도 때문에 영하 50도에서 60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정도기 때문에 죽을 정도예요. 호흡을 하면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때 그 공기가 영하 50도의 공기가 들어가잖아. 폐가 얼어서 동상을 입어요.
손상돼 버려요. 그러니까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나중에는. 거울 팔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특수 그 기지에서만 살잖아요. 우리. 거기는 그 마을은 없죠. 남극에는. 연구소만 있잖아요. 거기 특수 기지만. 북극엔 있죠. 북극은 보통 남극이 조금 더 춥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북극도 극지방 가면은 그 정도 되죠.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한 최대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오미야콘이라는 그 마을 유명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마을이고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불려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기 어느 정도로 춥냐면 거기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극한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는 굳이 거기 살 필요가 없잖아. 도시 와서 살면 되잖아. 근데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워낙 많고 관광 그 수입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기 거주를 하면은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지원금 받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그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면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차를 할 때 시동을 안 끕니다. 왜냐면 시동을 한번 끄면 다시 시동이 안 걸려요. 잘 걸기 힘들어요. 너무 추워서. 온도가 발열점을 못 넘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야. 그 엔진 안에서. 그래서 잘 때도 그냥 시동 켜놓고 들어갔어. 안 돼. 특이하죠? 그럼 연료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겠죠. 거기 사는 대신에.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비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얘기가 좀 샜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을 익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근데 왜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여러분 짚고 들어는 게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춥다 덥다라는 기준은 없죠. 그래서 겁나 더운 거랑 겁나 추운 거 또는 극한의 뭔가 좀 힘든 지역이면은 다 이렇게 익스트림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데 그럼 온도랑도 관계없죠. 극심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상황이. 근데 날씨에다가 갖다 쓰는 건 납득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을 하나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용어를 왜 쓰는지 이런 용어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this only means 이것은 오직 의미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that 뒤에만 보면 되겠죠. These conditions 이런 조건들은요 are extreme for us 우리에게 있어서 극심한 거죠. 하고 문장 끝났고요. 여기 주어 여기가 동사입니다. R이 동사예요. 보겠죠 이렇게. 컴마 찍고 PP. 여러분 컴마 찍고 PP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기분 특히 그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 나왔어요. 원래 주다의 PP니까 수동의 의미면 주어진이라는 뜻이죠. 주어지면서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고려할 때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기분을. 요건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따로 그냥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뭐뭐를 고려할 때. 문법상으로는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이거 뭐 단어 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해석할 때 매끄러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도 고려할 때 나와 있죠. 한 번에 해석 안 될 것 같은 건 다 밑줄 그어놓고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 옆에랑 연결지어 좋겠죠? 얘가 얘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시켜 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호만으로 표시를 하든지 동그라미 이런 걸로.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볼 때 편할 겁니다. 이 페이지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해석을 잘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자료는. 그래서 뭘 고려할 때? 우리의 particula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lerances. 우리의 특정한 심리학적 특성들 그리고 잘못 봤어요. 미안. 사이콜로지가 아니었어요. 피지올로지컬이네요. 피지올로지는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생리학적 특징 그리고 이거 톨러런스는 견디는 걸 말합니다. 잘 견디는 거. 그래서 내성으로 번역했죠. 또는 톨러런스가 감정 관련된 거에서는 관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얼마나 내가 봐줄 수 있는가 있죠. 좀 그지 같은 놈이 성격 더러운 놈이 와도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있죠. 참을성이라는 뜻으로 보셔도 돼요. 톨러런스는. 내성이라는 뜻 몰랐으면은 참을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리적 특징, 생리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피지올로지컬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리학이 뭔데요? 자, 바이올로지랑 차이가 뭐냐면 바이올로지는 생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생물 종으로서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요. 생리학적인 거는 우리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들이나 뭐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장기들이나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호르몬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서
이 생명체가 작동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물학 안에 좀 더 세부 분야처럼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생리학적인 거는. 근데 보다시피 스펠링이 그 사이컬러지랑 많이 비슷하죠. 닮았죠. 근데 걔는 PSY로 시작합니다. 사이컬러지는 이렇게 CO 컬러지죠. 요거랑 당연히 문제에서 선택할 때 이거 두 개 같이 나올 수 있겠죠. 보기에. 와. 예, 이거 아니죠. 이건 심리학적입니다. 근데 생긴 게 닮아서 단골이에요. 둘이 같이 나오는 게 세트로 보기로. 뜻은 너무 다른데. 위에 건 오히려 육체적인 거고 밑에 건 심리적인 거잖아요. 정반대 뜻에 가까워요, 거의. 심리학적인. 밑에 거는 심리학적인, psychological. 스펠링 혹시 못 알아보겠는 거 말하세요. 대충 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앞에 PSY냐 PHY냐 이걸로 어느 정도 구분돼요. 심리적인.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까 들었지? 그런데 약간 생물학적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완전히 동의한 아니지만 생물학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뭐 되게 디테일한 용어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극심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사막의 한낮 온도 이런 데가 인간한테는 굉장히 극심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막, 뭐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중심부 쪽은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막이라도 좀 온대 지역이랑 가까운 쪽은 덜 덥고 완전 한가운데는 미친 듯이 더우니까 사람이 못 사는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구온난화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사하라 사막 넓이가 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고비 사막도 그렇고 사막 현상이 계속되면서 그래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구역이 점점 증가하고 넓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은 여러분 대대손손 물려줄 때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줄고 있거든요. 그죠? 육지에도 줄고 있고 바다 해수면도 올라가니까 해안가도 점점 침식되니까 총 지구에 있는 육지 양이 줄겠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물건이 줄어들으니까. 지금 팔지 않는 거. 그렇죠. 집은 팔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론 나중에 여러분 혹시 자식이 없으면은 그냥 이제 그거 담보 잡아서 연금으로 돌려가지고 너네가 죽고 나면 은행이 알아서 가져가게 부동산은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그걸로 대신에 나한테 돈이 나오고 연금처럼 돈이 쭉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상품 중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는데 다음 자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예시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제 사막 얘기하니까 당연히 나올 만한 애죠 캡투스 선인장입니다. To a cactus 하고 지금 컴마 안 찍었지만 이까지만 부사합니다. 그냥 딱. 네, 전면구죠 그냥. 그래서 선인장에게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대요. 익스트림한 것은. 익스트림이 얘 꾸며주는 거예요. 요거는 소소한 문제지만 너네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둘이 자리 바뀌어 있으면 틀립니다. 익스트림이랑 nothing이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extreme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우리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위치가 어디예요 원래? 한 단어짜리 형용사. 그죠? 명사 앞에 들어가요. 형용사가 뭔지 떠올리시고 위치가 어딜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맨날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라면 extreme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언제 무조건 뒤로 가죠? 그거 말고 한 단어인데도 뒤로 가야 되는 거. 명사 중에서 요거 띵 시리즈. something, anything, nothing. 그 다음에 body 시리즈.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보시면 돼요. 거의 띵이 나올 테니까 사람보다는 사물이 거의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띵 시리즈들은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문제로 후보가 될 수 있죠. 보기 뭐 2번 정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충분히 이거 정도 내실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자, 그럼 계속 할게요. 그래서 선인장에게는 전혀 뭐 극심할 게 없대요. 가혹할 게 없대요. About the desert condition. 그 사막의 어떤 조건 같은 거, 사막 환경 자체가. 근데 이 환경이 어떤 곳이다? in which부터 관계대명사. capti have evolved까지. 까지가 앞에 있는 컨디션 꾸며주죠. 그래서 선인장들이 진화해 온
거기서 살아왔으니까 지네가 그 진화해 온 그런 조건에서는 전혀 그럴 게 없죠. 원래 살던 동네인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죠. 저기 티베트 고산 지역에 5,000m, 6,000m 높이에 살고 태어나서 거기서 쭉 산 사람들은 이 바다 그 뭐지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저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그 사람들은 산소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 이미 태어나서 적응한 몸이라서 산소를 쭉쭉 빨아들이게끔 진화가 돼 있는 거예요, 몸이.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산소가 양이 많잖아요. 너무 많이 쭉쭉 들어오니까 오히려 몸에 해롭고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거기 살아야 돼요, 그냥. 내려가서 오래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쉬워요. 우리는 반대로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거든. 이게 고산병이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산소를 주기적으로 이게 인공산소 들고 가서 마시면서 버틸 수 있는데, 저산소는 버티기 힘들다고 들었어. 그러면 집에 산소를 없애야 돼. 그렇지. 산소를 없애는 기계를 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나? 그런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노월은 뭐뭐 하지도 않다 이거죠. 왜 노월을 썼냐면 앞쪽에요. 여기 nothing 있죠. nothing이 부정적인 표현이죠. not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없고 또 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not의 의미를 넣은 거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왔죠. 노월이 부정적인 의미의 부사입니다. 얘가 문 앞에 있어요. 자, 부정어구 도치라는 문법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부정하고 예, 부정어구 도치. 이게 한정어구, 부정어구 두 가지라고 하는데 부정어구라는 게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부사들 말이에요. never이나 not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no월도 그런 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애가 문장 맨 앞으로 오게 되면 이어지는 문장 구조가 의문문의 형태로 바뀐다예요. 규칙입니다. 오케이, 이거 좀 써줄까요? 자, 부정어구 도치라고 하고요. 얘가 부정적인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이어지는 문장이 의문문의 형태로 도치된다. 이거고 예문은 또 하나 요 문장 가지고 예문을 다시 만들어줘야겠네. 밑에는 내가 부연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위쪽에 빈 공간 있으면 위쪽에 적어도 돼요. 내가 그냥 편의상 적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거 the icy lens of Antarctica nor extreme 블라블라 뒤에는 똑같아서 생략. 자, 요건데 응? 요게 지금 요 문장 있죠? 이어지는 문장. 요 문장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도치되기 전의 모습. 단독으로 혼자 쓰면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왜? 한 단어짜리 부사가 보통 동사를 이제 꾸며주는 상황이면은 위치가 우리 규칙이 그거 있었어요. 조뒤, 비뒤, 일앞 했던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뒤에 넣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뒤에 넣고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일반 동사 앞에 넣는 거예요. 요 한 단어짜리 부사 위치예요. 여기 비동사잖아요. R. 조디 비 뒤에 있는 거죠.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 노을이 그냥 평범하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동사 뒤에 있으면 돼요. 동사 주변에 있으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이 두 개 문장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나왔잖아요. 접속사처럼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맨 앞으로 와줘야 자연스럽죠, 당연히. 그래서 얘가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이 지금 이렇게 딱 끊어져서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어잖아요. 우리 비동사 있으면 일반 동사는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R이 주어 앞으로 간 거예요. 의문문의 형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R이 동사, The icy lands of Antarctica까지가 주어, 그리고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 이게
도어 이렇게 이 형식 멀쩡한 문장이었는데 노월이 문장 맨 앞에 있어서 의문문처럼 생겨야 되니까 의문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문문처럼 생기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의문문은 아닙니다. 평서문이에요. 그냥 평범한 문장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노월이 뭐나 맨 앞에 있으면 원래 자리에 있던 이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의문문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비동사라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왔죠. 만약에 일반 동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반 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문장 맨 앞에 두만 붙이면 돼요. 그냥 문장 구조는 다 안 바꾸고 두만 붙이고 혹시 과거 시제거나 아니면 3인칭 단수라서 동사에 s가 붙어 있었을 때 그거 뺏어갑니다. 그 두가. 그래서 지가 does나 did나 뭐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지만 순서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두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일반 동사였다면 그냥 문장 앞에 두만 하나 추가돼 있고 나머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자, 부정어고 도치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 손? 일단 이해된 걸로 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는. 근데 여기는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온다? R이 어디가 있으면 돼요? 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여기. R이 요 자리로 가면은 틀립니다.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거예요. 이 문제, 지금 이 질문 벌써 문법적으로 슬슬 볼만한 거 벌써 3개나 나왔어요. 문법 문제로 낼 가능성이 꽤 있는 지문이란 소리죠.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해석하면은 또 뭐뭐도 아니다 이거죠. 뭐뭐도 아니냐면 그 아이스 그 얼음의 동네죠. 얼음의 땅. 이 남극의 그 얼음의 땅은 펭귄에게는 극심한 환경이 아니다. 극심한 환경이다 하시면 안 돼요. 노을이 앞에 있어서 못 보고 괜히 이거 긍정문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영아. 우리 우영이는 이렇게 본능에 충실할까? 정신력으로 빡 버텨보세요. 그게 너의 미래의 월급에 플러스 50만 원, 100만 원 만들어주는 길이다. 선생님이 요즘 하루에 3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자고 있거든요. 내가 봄만 되면은 이제 원래 그 뭐냐 불면증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최근에 이것저것 뭐 일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도 많았거든. 쌤이 이건 별거 잠깐 멈춰. 그래서 rather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이런 표현이고요. 이런 게 이제 접속사니까 쌤, 저 여기 위에 아니에요? 이런 다시 이게 내가 이 밑에 적는 바람에 그렇구나. 네, 요건 지워야겠다. 지우개 이건 안 지워지나? 사용법을 모르겠네. 자, it is lazy and dangerous까지 한번 해봐야겠네. 되게 게으르고 위험하답니다. For the ecologist에게. 이거 보니까 it, for, to 있는 거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고 for 부분은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그래서 이 assume이라는 행동을 할 사람 표시해 준 거죠. 게으르고 위험한 거래요. 뭐가? 이 이콜로지스트들이 행태학자가 추정하는 것은 뭘 추정하냐면 all other organisms 모든 다른 유기체들이 sense the environment sense가 감지하다, 느끼다, feel과 비슷한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느끼는 거죠.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 환경을 in the way we do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방식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왜? 박하영이 미안. 좋다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rather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둘 다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보니까 rather 이런 거 붙어있는 문장이 딱 있는 걸로 봐선 이거 순서별 문제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힌트가 돼주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 지문은 무조건 문제 나오겠네. 그래서 오히려 생태학자는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죠. 그럼 위에서 말한 거라기보다는이니까 마음대로 우리 기준으로 여기가 극심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should try to gain 이제 획득하려고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얻으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게 동사로 보시면 되겠죠. worm's eye를 이 벌레들의 눈을 또는
플랜트의 눈을, 식물의 눈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관점을 이네요. 그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오브 기준으로 뒤에 거의 앞에 건데 앞에 게 두 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벌레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안 좋은가? 생태학자는 그렇게 봐야겠죠. 늪지대 이런 데 같으면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든 환경인데 벌레들한테는 정말 미친 좋은 환경이죠, 거기가. 그래서 to see the world as others see it. 세상을 봐라. 뭐 하듯이? 다른 애들이 그것을 보는 것처럼이죠. 여기서 as는 처럼이네요. 여기는 해석만 잘하면 되겠고 동사를 should try to gain을 내가 묶어서 동사처럼 봤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를 worms eye만 보시면 안 되고요. or plant eye까지만 보도 안 되고요. view of the environment까지가 다 목적어입니다. 지금. 예, 그 환경에 대한 of를 의의가 어색할 때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도 돼요. 여러분 아마 전치사가 아직 매끄럽게 해석 안 돼서 내가 제대로 해석했나 아리까리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전치사 해석이 대강 뭔 내용인지 알았는데 매끄럽게 안 될 때는 내가 전치사를 뭘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마지막 문장. Emotive words like harsh and benign 같은 거. 그 감정적인 단어인 그 harsh나 혹독한 그리고 benign 이 그 온화한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죠. 그런 단어들은 그리고 심지어 relatives such as hot and cold relativities가 지금 상대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상대적인 존재 아니 이 단어가 아니지 요 뒤에 거 hot and cold가 돼서 뜨겁거나 차갑다 같은 이런 상대적인 단어 relativity가 지금 relative한 words를 말하는 거네요. 계속해서 말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다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요 컴마 사이에 껴있는 게 삽입절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진짜 찐 주어고요. 여기 like부터는 예시였죠. 이렇게 꾸며주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하면서 나온 거는 일종의 동격? 완전히 동격은 아닌데 동격은 아니고 그냥 컴마 찍고 두 개 나열했거든요. 약간 비문이네요. 문법 살짝 파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렇게 괄호 쳐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괄호 쳐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2분부터 여기는. 그리고 should be used가 동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이런 형용사들은 사용되어야만 한데요. 이컬로지스트에 의해서는 오직 with care, 아주 신중하게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생태학 어디 교과서 1장에 나올 법한 글이죠.